저는 올해 만 34살 별아라라고 합니다. 건강한 남자이며 저에게는 2살 위 연상의 아내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딸, 만 4세로 이제 유치원에 입학하는 막내 아들을 두었답니다. 이곳에 제보하려는 이 글은 제가 겪은 실화이며 살아가며 조금씩 흐트려진 기억을 최대한 왜곡 없이 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제가 7살 되던 무렵부터 시작하여 작년 2019년까지의 이야기를 이곳에 쓰고자 합니다. 형아, 제6부. 내가 중사 계급일 적 총 3번의 인명사고를 겪었다. 한 번은 소대원의 동맥경화로 인한 급사, 또 한 번은 실물 폭파 임무 도중 TNT의 뇌관과 도폭선을 연결, 이후 뇌관에 도전선을 연결한 후 점화기에 연결하게 되는데, 이 점화장치의 내부에는 잔류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사용 전 미연결 상태에서 잔류 제거 후 전선을 연결하게 되어 있다. 사고는 이 전선을 연결하게 되면서 해당 조교가 점화장치에 전선을 연결하라는 지시가 있기 전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게 되었고, 이때 TNT 뇌관을 삽입하던 조교가 1파운드 폭약과 함께 상반신이 반파되어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있었다. 마지막 사고는 포민스라는 휴대용 지뢰 제거 장치인데, 해당 장비는 교보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실물 장비다. 장난감처럼 내용물 없이 시뮬레이션만 할 수 있는 내부에 폭약이 비어있는 게 아닌 폭약이 실제 장전되어 있는 장비라는 뜻이다. FTC 훈련 평가 중 군단에서 온 평가관은 포민스 장비 시뮬레이션이 보고 싶다 하였으나, 나는 해당 장비는 교보제가 아닌 실물 장비이며 황색띠가 부착된 실제 가용한 장비라고 설명하였음에도 해당 교관은 알았으니 대대장에게 보고 후 사용을 하라며 윽박질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중대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실물 사용 인가를 요청, 대대장은 이후 사단의 보고 후 승인 조치를 받아 중대장을 통해 나에게 사용 허가를 내렸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나는 충분히 해당 장비에 대하여 브리핑을 실시하였고, 해당 폭발물 같은 경우 지뢰지대 개척을 위하여 발사 후 설치병들의 대피 시간을 고려하여 지연 폭발한다는 점을 평가관 및 전 인원에게 재차 강조하며 브리핑하였다. 하지만 평가관은 소령이라는 계급에 어울리지 않게 내 말을 귀뚱으로 들은 듯 싶었다. 발사 직전 평가관에게 한 번 더 사용에 대하여 보고 후 발사를 실시하였다. 주장약을 매단 도폭선이 일렬로 날아갔고, 지연 시간 내에 안전거리로 대피하기 위해 나는 발사 주체였던 인원들과 함께 후방으로 맹렬히 뛰어갔다. 하지만 그때 정신 나간 평가관이 사진기를 들고 발사 현장으로 다가가서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다. 혹시나 대피가 늦거나 지연된 인원은 주변의 엄폐물을 통하여 엄폐를 지시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뒤를 돌아본 상황이었기에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었다. 평가관! 뛰세요! 뭐? 뛰세요? 당신? 이 미친놈아! 그거 실물이라고! 당장 피하라고! 그 순간 16.5초의 지연 시간이 지나고 바닥에 깔린 폭약이 일제히 폭발하였다. 그와 동시에 평가관의 몸은 찢어졌다. 이 씨발! 저런 고개 숙여! 고개 들은 새끼를 다 죽여버린다! 고개 숙여! 땅속에 쳐박아! 나는 미친 듯이 병력들에게 소리 지르며 그 현장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 애썼다. 순간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건 즉사다. 그렇게 남은 녀석들이라도 못 보게 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현장의 모든 인원은 방탄 헬멧을 쓴 머리를 땅이 처박혀 들어가라 묶고 있게 하였다. 새끼야, 대가리 쳐박아! 대가리 든 새끼는 밟아서 머리를 쳐박아버린다.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인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새빨개진 눈으로 노려보며 나는 중대장에게 전화를 했다. 통신보안, 중대장님, 중사 고국주입니다. 오, 고중사. 지뢰지대 극복 발사는 잘 끝났어? 인명사고입니다. 뭐? 씨발,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까지 일을 모두 보고하였고
약 30분 뒤 중대장과 대대장, 사단장이 각각 군용 지프 차량을 타고 현장에 도착. 군 병원과 헌병대에서 인원들이 파견되어 현장을 확인하였다. 나는 대대장에게 상황을 브리핑했고 사단장까지 온 상황이라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데 어쩌질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었다. 사단장 또한 이런 식의 사고 경험은 군 경험 통틀어 몇 번이나 되겠는가.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며 현장에 급파되어 온 헌병대에게 사고 현장을 보존 및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후 사고 처리를 위해 부대로 급히 복귀. 나에게는 현장에서 일과 어떠한 사전 교육과 해당 작전 중 충분한 고지를 하였는지, 체계에 따른 지휘보고 조치 후 작전은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었다. 추후 여담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약 6년간의 군복무를 접고 장기복무에 선발되었음에도 전역 신청을 한 후 군을 전역하게 되어버린 계기가 되었다. 군을 전역하기까지 이 세 사건은 나를 미친 듯이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속으로 밀어넣었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정신상담을 받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약물 치료 등을 하며 지냈지만 각인된 사고들은 내 머릿속을 떠나가질 않았다. 괴롭고 또 괴로웠다. 처음 소대원의 사고는 개인 병력에 의한 급사, 두 번째는 조교의 미숙, 세 번째는 고지에 따른 주의사항 미준수 및 작전 중 임의 행동에 의한 사고. 이 일들에 과연 내 책임은 없었던 것일까? 이 세 사건을 모두 겪을 때까지, 마지막 사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겨내보고자 하였으나 끝내 세 번째 사건을 끝으로 내 정신은 무너져 내렸다. 이후 그 어떠한 작전과 임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로 영내 대기하며 지냈으며 일과가 종료된 이후에는 당직사관 근무 등에서도 모두 열애한 후 퇴근 후 아내의 집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첫째 아이를 돌보며 조금씩 이겨내갔다. 나에게 첫째 아이와 아내가 없었다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내 정신 상태는 그 당시 매우 위태로웠으니까. 전역을 3개월여 남겨둔 어느 날 파노라마 사진처럼 명확하게 기억나는 꿈을 꾸게 되었다. 예전 어느 날 꿈속에서 3명을 죽였던 그 꿈을 기억나게 하는 이상한 꿈이었다. 꿈속에 나는 숲을 달리고 있었다. 쓰러져 있는 시신 항구가 나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시신은 나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고 한 손이 어느새 쥐고 있었는지 모를 칼을 갑자기 내 앞에 누운 상태로 밀어보였다. 나를 갑자기 해하려 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칼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닌 자신을 향한 채 칼자루를 건네주고 있었다. 나는 그 칼을 받아들었고 시신은 누운 상태에서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나는 그 시신을 향해 칼을 꽂아 넣었다. 시신은 눈물을 거두고 웃음만 남기며 사라졌다. 이후 나는 산길을 걷고 또 걸었다. 나무 구루터기 한쪽에 앉은 상태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시신 항구. 나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이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난 시신에게 다가가 칼을 꽂은 뒤 시신의 눈물을 닦아내어 주었고 바르게 눕혀주었다. 시신은 재가 되어 흩날렸고 그 끝은 꽃잎이 되어 바람에 날려 멀리 하늘 끝까지 날아올랐다. 무언가 잔인한 꿈속에서 나는 듯한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이상하게 잔혹한 그 장면 속에서 가슴이 시원해지며 따뜻함마저 느껴질 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 순간 놀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뒤를 바라보았다. 그는 분명 FTC 평가 때 나타났던 소령 평가관이었다. 내가 미안했어. 죄송합니다. 모두 이끌고
현장을 이탈했어야 됐는데 병력들만 신경 써버린 바람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털어버려. 그 순간 꿈속에 나는 몸에 지니고 있던 칼로 평과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고 그는 웃으며 나를 향해 눈 감고 서 있었다. 심장을 향해 칼을 꽂은 채 두 손으로 깊게 밀어넣고 이후 한 번 더 확인 사살이라도 하려는 양인지 한 손은 칼자루를 잡고 남은 한 손은 칼자루 끝을 손바닥으로 끝까지 누르고 또 눌렀다. 검끝이 심장 끝을 뚫고 반대편으로 나올 때까지 누르고 또 눌렀다. 여보,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아내가 나를 부른다. 여보. 어? 그렇게 나는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꾸었고 다시 벗어났다. 이후 나는 약을 먹지 않고도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없었던 일인 마냥 기억 저편으로 묻은 채 전역을 하게 되었다.